지난해 11월 사이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당시 사고 피해자 박재형 씨가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여행사가 여행객들의 안전을 충분히 배려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인데요. 재판 결과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사이판 총격 사건으로 평생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박재형 씨. 박 씨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외면했고 사이판 정부는 모금 운동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결국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박 씨는 지난 1일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총기를 범인이 쏜 것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실 수 있었지만은 여행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 가이드가 자기만 먼저 피하고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1년 동안 박 씨에게 들어간 치료비만 대략 4천만 원 수준.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아내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고통받을 두 아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 3억 5천여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행사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자 5명의 소송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은 이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도 최대한 성실히 좀 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한편 이번 소송은 1심 판결까지만 최소 1년이 걸리는 데다 항소와 상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사이판 총기 사건은 당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현안 인터뷰는 사이판 총기 사건의 피해자 박재형 씨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1월 사이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선생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제 하반신을 못 쓰게 된 지도 1년이 지났는데 총탄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교통사고나 그런 거하고 틀리게 총상에 의해서 신경을 휘감아 버렸기 때문에 통증이 좀 심했어요. 가지고 처음 통증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잠을 못 이룰 정도의 통증이 오고 있고 네. 그리고 1년이 지난 한 10개월 정도 넘어서 엑스레이를 또 우연히 찍어봤더니 지금 핀이 척추에 핀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조 고형물로 부서진 부분을 대체하고 그 윗부분을 핀을 박아놨는데 그 핀이 하나가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이제 더 심해지면 척추뼈 양쪽으로 다시 핀을 더 박아야 되는 대수술을 해야 되고 그 외쪽으로 이제 동맥이나 인조동맥을 넣어놨거든요. 네. 이 부분은 뭐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데 개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인조동맥 넣어놓은 게 뭐 감염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알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통증이죠. 뭐라 해도 네. 그 통증 때문에 이제 조금 힘든 거 뭐 그 외에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문제가 이 사이판 여행을 가게 된 동기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걸로 40살 되면 부록의 나이로 이제 가는 걸로 해서 가게 된 건데 처음에 목표가 하이난이었어요. 여행지가. 근데 그것도 동방항공에서 항공기가 안 된다 해가지고 여행지를 바꿔라. 그래서 임의로 바꾸게 된 게 이제 사이판이 됐고 또 사이판에서 그날 당일날 여행을 하게 된 목적지가 코스가 임의적으로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안내지와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 부분하고 카탈로그가 틀리게 가이드가 임의로 여행 코스를 바꿨어요. 이게 바꾸게 되고 또 총격이 일어났을 때,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발로 끝난 총상이
권총이나 이런 걸로 단발로 끝난 게 아니고 장총에서 인마살상용 장총으로 계속해서 총격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가이드는 혼자 숨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피해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말을 안 해줌으로 해서 우리는 여행객이다 보니까 끝까지 폭죽인 줄 알고 여행지에서 이렇게 이벤트도 해주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지 총격에는 상상도 못 했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상하다 이랬을 때 한마디만 했으면 엎드리라 이랬으면 엎드리기만 했어도 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의무를 좀 배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게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하는 이유가 됐죠. 그렇군요. 그동안 우리 정부나 사이판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보상은 있었나요? 공식적인 정부나 사이판 당국에서 보상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준 거는 이제 그 여행사나 사이판 당국의 대변인처럼 오히려 피해자의 국민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의외로 저 대기업인 그 여행사나 사이판에 오히려 대변인처럼 하는 게 참 섭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보도자료를 외교부 통상부에 주면 그거를 대변인처럼 오히려 불러주더라는 거죠. 네. 사이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책임질 수 있는 그게 법률이 없다. 그냥 앵무새처럼 없단다. 그렇게 알아라. 없으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어라. 통보식으로 해버리니까 그게 더 문제가 됐던 거고요. 이제 사이판에서는 이제 민간 모금을 해가지고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모금해가지고 이번에 총 5,000달러가 넘어왔어요. 네. 그 중에 저한테는 2,000달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만 원 정도 되죠. 이제 그게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우편으로 이제 쌓여갖고 날라왔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로는 이제 민간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라. 그래서 가지고는 있어요. 네,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한 것 합니다. 네. 소송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이제 거의 변호사님한테 전점으로 일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인이나 증거에 관계된 게 필요하다면 네. 모든 것에 대해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는 선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같이 또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점점 우리나라 여행객이 늘어나고 네.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국 배열에 들어가고 있고, 그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이런 추세에 굳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다쳤을 때 꼭 손해볼 일은 없잖아요. 인권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선례를 만들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소송 꼭 이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좋은 선례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피해가 다시금 안 일어나게끔. 네. 그동안 여행사의 이런 안일한 대처 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소송이 잘 진행돼서 정당한 결과를 기다려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